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격국론에서 작격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작격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심해천 선생이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형합격이라든지 추교사격이라든지 서기격이라든지 시간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임철조 선생이 왜 시간만 그렇게 중요하냐, 시간만 월간과 연간은 안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따지시죠. 그래서 큰 정의는 이렇습니다. 원령에서 쓸 게 없어요. 작격은요. 그래서 외격에서 그걸 취해서 쓰는데 그 격은 매우 많다. 크로위지잡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략 이거 보세요. 간두에 무관무제 무살이에요. 관살이 없으면, 자, 이 사람이요 관살이 없는데도 뭐죠? 궁중에서 일을 하거든요. 옛날에 직업은 몇 가지예요? 4가지밖에 없었어요. 사, 공, 상. 그러면 이네들이 사주를 받겠어요? 안 받다. 오직 이네들만 사주를 본 거예요. 사만. 그런데 이 사 중에서도 재관이 없어요. 그런데 변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으로다가 눈을 돌려서 없는 글자를 시간에서 불러다 쓰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살이나 관이 만약 있으면, 관살이 있으면 그냥 그걸 관살로 쓰면 되는데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있으면 뭐예요? 물어외격. 애쓰지 마라. 외격을 찾으려고 애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투재가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또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재성은. 그러니까 심해천 선생은요, 오직 재성과 간성만 가지고 저 사람이 직업이 뭔가를 맞추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러나 재성이 뿌리가 깊고 또 다시 재성이 또 투출했으면 재성이 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치외격, 그냥 그것도 그대로 쓰라 라는 거예요. 제격은. 네, 그러면서 오행득기격에 이건 있어요. 물론 일단 첫 번째 목 하면 곡직격, 화 하면 염상격, 토 하면 가색격, 금 하면 정역격, 수 하면 윤합격 이래요. 그래서 가불목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이 오상공의 명이에요. 다음 이거 곡직격, 나고 추천이에요. 이것도 곡직격에 묘월에 태어난 간목, 양인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나고 추천이에요. 이건 염상격이에요. 염상격이죠. 일품직격, 정입 한목해서 모두 목이니까 이것도 역시 곡직격으로 봐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도충격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없는 글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 중요한 건 사주에 무재관이에요. 재관이 없으면서 대면으로 이렇게 충을 한다는 건데 같은 글자끼리 충을 해야 돼요. 자충이에요. 중요한 건 지지에서 자다. 글자가 많아야 된다. 그러면 맞춘데 충해서 움직이는데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약한 주가 강한 거를 손님을 받아들이니 어쩌니 할 것도 없고, 오오오 자형이 일어나서 수가 투출해 갖고요. 이 토가 수를 어떻게 해요? 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격으로다가 해서 수가 됐다. 그러나 시는 충자재, 재성으로다 됐다라고 하지만 이건 이행득기격이죠. 간단히 해서 토화가 좋고요. 목도 지지로 들어오는 목은 좋아요. 그러나 이 지지로 들어오는 수운이 만약 왔다 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사주는요. 자,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게 자수가 투출해서 병화니까 뭐예요? 관이 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전실. 끓인다. 이 전실. 이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전실이란 뭐냐? 채워준다. 실제로 채워주니까 뭐예요? 이 없던 글자를 실제로 채워준다? 뭐예요, 그러면? 이거 수운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글자가 눈에서 들어온다? 그럼 그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조양 성격이에요. 자, 봅시다. 무토가 가서 병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토가 와서 불러오냐 하면 무토와 병화는 사화에 같은 뿌리를 두니까 예, 무토가 있으면 병화까지 올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도 역시 간두에 뭐예요? 목화가 없어야 돼요. 예, 그래야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보시죠. 예. 이게 바로 병화를 끌고 와요. 그래 갖고 이 신금한테는 뭐예요? 정관격이라는 거예요. 장지연. 이래서 장지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금체 화목용조에서 쓸 수 없으니까 금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토금 수까지 쓸 수 있다. 이거 뭐죠? 그러면 결국은 삼상격이에요. 삼상격. 예, 삼상격. 요즘 이렇게 삼상격을 이름을 붙이지만 옛날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행듣기격은 있었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철저 선생께서 어디에요? 2권 13장에서 8격장에서 끌고 온 걸 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끌고 와서 철저 선생이 수없이 얘기를 하죠. 유골석격이 무슨 쥐가 뭐야 갉아먹는 것인데 어째 무슨 귀객이냐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예, 또 이거 보세요. 함덕성격 로그로서 합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자, 경금이 뭐죠? 을과 합의되니까 을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무일의 경금이요. 그러니까 을이 들어왔으니까 무일이니까 뭐예요? 예, 정관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관을 끌고 왔다라는 거 뭐예요? 초관이라는 거죠. 뭐 그러나 저러나 토체 목수용지에서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토금으로 가라. 근데 수운도 좋다. 예, 화운도 잘하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화운은 경신을 치니까 안 좋네요. 수운은 들어와도 되고요. 목원은 들어와도 돼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시나마판다고 해서 또, 이 사화가 끌고 왔어요. 그럼 계일주의 사화는 뭐예요? 정제죠. 조승상의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격이나 관격을 무척, 선호하시더라. 심여점 선생은. 오늘 이거 강의합니다. 오늘 3개만 하겠습니다. 김영정제격이에요. 지금도 써요. 이거 김영정제는요. 사주에서 모두 재성만 있고요. 신은 어떻게 냐 무기 아무런 기운이 없어요.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여기서 자신이라는 걸 버리는 거예요. 종지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격이 이루어져서 대기가 되는데 만약 인수가 투출하면 신뢰 인생 오직 인수에다가 의탁하니까 부정한다는 거죠. 유관사를 부정하니까 인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역시 무종제라 겸해서 종살지기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격이나 살격은 인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격이 불성 일어나질 않는다라고 해요. 마치 왕신만의 명조입니다. 자, 보세요. 지지로다가 전부 을경합했어요. 더군다나요. 그리고 이 인수를요 기대서 쓸 수 있을까요? 을목을요 용신으로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요 경화가 어떻게 된다? 재성을 쫓아간다고 해서 기명종제격이죠. 그래서 왕신만의 명인데 운이 상식재 좋습니다. 불의신앙 마땅치 않다 신앙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이 기명종제격은요 이론은 현재도 음용되는 이론이다. 본인과 정당 선생님과 함께 개발한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행론으로도 금체 화목용도에서 화목이 전무해서 불용하고요. 전무는 안 하죠. 저 을목은 쓸 수가 없어요. 용력이 부족한 거예요. 토금수 순영에서 금이 용신이다. 병술 정해야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혼이다라는데 프로그램에서 배드리면 되죠. 왕신만의 사주를 봅시다. 왕씨가 많죠. 예, 요 인묘대운은 아예 안 좋습니다. 날 들어가서 깨지죠. 예, 저 강한 금성에 깨지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예, 세자충왕 왕자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끈한다 라는 뜻이죠. 지금은 좋은 운입니다. 예, 6-1번 기명종살격 이것도 있습니다. 아주 우리도 지금 쓰고 있죠. 사주 개살 모두 살이 있어야 된다. 또한 일주가 무근이다. 사지종지
예, 나 자신을 버리고 따라간다. 여기 대기격으로 이루어진다. 만약에 이 상식 있으면 즉 살이 수재, 제하는 걸 받아서 부정, 따를 수가 없다. 유인적 인이 화살에서 또 부정한다라는 거에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 두 가지는 종재, 종사를 지금 쓰는 거예요. 이 실황의 명이죠. 네. 이 간목을 못 쓰는 거예요. 비거불이요. 네. 이거 보세요. 뭐, 이거 잘하면 뭐로 얘기하면 일행듣기격으로다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금과 목이 싸움으로써, 목과 금이 싸움으로써 뭐예요? 수가 용신이다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네, 수가 용신이 최고 좋아요. 수운이 들어오면 좋죠. 그러나 6월에 태어난 을목일주, 음년생이니까 뭐예요? 역대운으로 가려니까 네, 화목으로 다 흐르겠죠? 그래서 썩 좋지는 않죠. 네, 화목으로 가면요. 네, 이 신앙의 명이다. 운에서 재관이 좋고요. 마땅치 않다. 신앙하는 것은 식상적, 더욱거린다. 왜? 이 관을 따르려고 하니까 식상은 안 좋다라는 것인데 이 사준 좀 썩 대우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네요. 네, 봅시다. 그렇다. 역시 이 김영종사론 이론도 현재 통용한다. 오행천론은 왜냐면 특수격에 듣기격이 됐어요. 금이 완전체로 토금수 순영해서 금이 용신이다. 대운이 갑신, 그렇죠. 요거 신이 있죠. 미, 이모,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정축해서 사음이 대운은 안 좋죠. 화운으로 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 별로 썩 좋은 사주는 아닌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시랑이라고요. 네, 봅시다. 중국에 이시 있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빨갛죠? 지금 여기 천간으로 들어오는 거를 하고요. 이게 지금 수용신으로 해서 그래요. 본래는 저게 수가 들어와야 좋아요. 수용신은 되는데 수가 대운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묘대운이 지금 파랗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뭘로 용신을 잡아야 되냐? 금으로 다 용신을 잡아야 돼요. 금으로 용신을 잡아야 돼요. 수대운이 없으니까요. 지금 프로그램에서 금체 수목용주에서 수용신으로 해놨네요. 근데 이 수가 용신이니까 인묘가 좋은데요. 이거 금으로 해놓으면요. 이 목운도 안 좋고요. 다 안 좋아요. 네, 천간으로만 그냥 조금 좋을 뿐입니다. 프로그램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비평적인 거예요. 정란 착격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경신생의 3, 7월이라. 그러니까 경신생이 3, 7월이는 뭐예요? 지인이나 미월에 태어났어요. 방용착격이다. 신자진이 충을 하는데 인호술과 충을 해서 쓰는 것이다. 재관인수가 있으면 합해서 충하게 되는데 그것을 만약 병정이나 사호가 있으면 현재 이 재관이 있으니 무대 충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금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비정란착격이다. 이 정란이라는 게 뭐냐? 이게 우물정자죠. 그리고 이 난자는요, 난간난자예요. 예, 난간난자. 난간이란 뭘까요? 이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면요, 우물을 파는데요, 이렇게 좀 더 둥그렇게 크게 파죠. 그리고서 샘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한참 샘 나올 때까지 깊이 내려갑니다. 그때 되면 돌을 동그랗게 쌓으면서 올라와서 옆에 흙을 채워주는 방법이 있고요.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때는 소나무를 이렇게 얽어서, 이게 우물정자 아닙니까? 여기다 퐁당퐁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고요. 일단 우물정자를 나무로다 이렇게 사방을 놓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옆에 흙을 냈죠. 그러면 오래가는 건 이게 오래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돌이 오래갈까요? 확실히 돌이 오래가겠죠. 그러니까 돌을 싸는 게 더 중요했었는데, 이 정란착격이라는 건 얕은데, 얕은 우물, 돌 쌀 필요 없는 거, 그냥 간단히 나무로다 이렇게 네 번에 해놓고 물이 항상 고이니까 떠먹는 거예요. 이게 정란착격이에요. 그럼 물은 뭐예요? 항상 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을 가지고 지금
금일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정난착격이래요. 항상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경금에서. 예, 이거 솔직한 얘기로 금이 용신이겠죠. 금수가 용신이죠. 신자진 수목을 하고요. 곽통제명이죠. 예. 그리고 일기격도 돼요. 예, 곽통제명이다. 오는 재성이 좋다라고 했는데 재성이 뭐예요? 예, 목이죠. 예, 목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도 좋고 금수목 다 씁니다. 이 사주는요. 분리전실. 예, 여기에 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 사주에 이 사주에 목이 있으면 안 된다. 채워주면 안 된다. 없는 걸 불러오니까요. 분리전실이다. 여역길이다. 나머지는 길하다라고 했는데 화운이 들어오면 이건 안 좋습니다. 예, 분란이 일어나죠. 예. 자, 슬쩍 제가 서라보의 평주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장난착경은 경자, 경신, 경진일에 해당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하 자세히 설명한 것을 보면 이 격을 동의하는 듯하다라고 했어요. 동의하면 안 되겠죠. 장난착격이 됐든 아니든요. 이 역시 시험대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이론이다. 심여첨이 권 3편에서 인정하지 않던 이론은 왜 잡격을 넣는 의도를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체 화목용조죠. 그래서 화목이 전부예요. 이게 전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을 중심으로 해서 토금수를 씁니다. 대운이 이렇게 흐르는데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흐르는지요. 누구라고 그랬죠? 아, 이거 또 깜빡했네요. 누구 명인가요? 아, 곽통제. 곽씨네요. 네, 한 사람이네요. 여기 곽씨네요. 네. 그렇죠. 이거 수은이면 좋아요. 이 목은 또 괜찮아요. 지금 어리네요. 예, 15살이니까. 이 술은요, 괜찮아요. 금이 용신이니까요. 여기 지금 수용신으로 나왔는데요. 예, 금채 수용신으로 했고요. 그러나 금 들어와서 술대운도요, 무난히 넘어갑니다. 진술충이 되네요. 시지하고. 그러니까 조금 들었네요. 조금 안 좋고요. 쭉 괜찮습니다. 축은 괜찮고요. 병정화운이 조금은 안 좋죠. 예, 임묘운이 괜찮아요. 예, 왜 괜찮냐면, 저 진토도 있고요. 자수가 있어서, 인신충과, 그렇게 또 썩 인신충이 잘 일어날 수는 없을 것도 같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여기 병인 대우는 좀, 어렵겠는데요. 약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사례명주 3개 했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니까요, 다음 것도 또 형합성격이에요. 형합성격이에요. 형이란 곧 인사형이겠죠? 인목이 있어서 뭐 사화를 끌고 왔다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8번, 9번인가요? 이렇게 10번까지 해서 나머지 사례명조가 3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끝까지는 해드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들어도 이름에 얽매이지 말자. 이런 거 이름 지어서 성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격국론에서 쓰는 거지, 우리 요즘 이론인 격국론과는 좀 차이가 난다. 물론 요즘 자기가 격국론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격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